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엔비디아 눌림목으로서 반등해주기를 바랬었는데 반등이 아닌 오히려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만들어냈고 퀄컴이 이제는 대장주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흐름은 온 디바이스 AI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 흐름에서는 퀄컴이 충분히 더 좋게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퀄컴도 한번 차트를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한국 반도체 역시도 그 좋은 흐름을 따라가는 흐름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관련 대장주 그리고 관련주들 오늘 마지막 거래일에 좋게 올라갔던 이런 흐름의 종목들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거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고 조정을 주고 있었는데 제가 바라던 구간은 전고점 라인과 그리고 21선이 지지받으면서 눌림목을 만들고 올라가길 바랬지만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5일선, 21선 데드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상승보다는 약간의 조정의 구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웬만하면 정말 이제는 요 구간 지금 요 구간 61선, 121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요 지지가 굉장히 강하게 적용을 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그 가격대가 딱 450달러 정도의 딱 걸쳐져 있죠. 그러면 450달러까지는 단기간 눌릴 수 있고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500달러를 넘어가는 상승 흐름 조금 더 기대해 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지지 가격 체크하시면서 엔비디아 흐름, 한국 반도체 연관 지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전에 고점을 찍었을 때 역시나 좋은 실적에 의해서 500달러 돌파를 기대했지만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완벽한 과매수 구간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과매수 거의 RSI 수치 거의 91 뭐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었죠. 91까지 완벽한 과매도 구간에서 고점을 그리고 지금은 빠지고 있고 지금 RSI 수치는 41이네요. 정말 수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다시 한번 30 근접하면서 내려갔을 때 과매도 구간에서부터 반등점을 잡아낼 수 있는지 요 포인트 그 가격대는 450달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요 흐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 봅니다. 다음은 퀄컴도 보도록 할게요. 퀄컴이 지금 요즘 그런 얘기에 부응하듯이 고점에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밀리지 않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고점 횡보를 하고 있는데 요 흐름이 지금 21선이 거의 올라왔죠. 그럼 21선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지 단기 고점 저항 넘지 못하는 딱 130달러네요. 130달러 돌파하면서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강한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130달러 돌파되는지 21선 만났을 때 그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를 조금 더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중요한 한국 반도체 관련주들 몇 개만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삼성전자 역시나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엔비디아 이런 조정에 따라서 지금 1%대 하락을 했지만 5일선을 마지막 거래일 이탈했지만 올라오고 있는 21선은 버텨주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눌림목으로 상승하면서 73,000원 언제 돌파할지 요거는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조만간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21선 계속해서 지지받는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73,000원대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지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 차트 비슷하죠? 이것도 단기적으로 마지막 거래일에 5일선, 21선 깬 듯한 하락이 나왔지만 아래 꼬리 달면서 반등을 당일에 해줬고 그 위에서 캔들이 마무리됐고 다시 한번 13만 4천원대 돌파하면서 신고가 갱신 해낼 수 있는지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칩셋 미디어 요거 칩 관련주 특히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자율주행에 좋은 테마가 있으면서 최근 가장 대장주로서 반도체 관련주로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다른 칩들이 조정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마지막 거래일 또 3.9% 상승하면서 5일선을 지켜줬다는 측면에서는 이거 혹시 더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드는 위치에 있으니까 요거 대장주 움직임 체크하는 게 좋겠죠. 뭐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도 칩 사형제 텔레칩스 가온칩스 그리고 넥스트칩까지 요 흐름을 같이 보면서 흐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대장주로서 가장 강한 거는 칩셋 미디어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HPS 요거 38,000원대 돌파될 때 급등 나온다. 요 구간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큰 저항 라인을 돌파됐을 때는 그 추세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흐름에 맞게 요거는 거의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요 흐름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들고 리노공업도 마찬가지 중요한 저항 라인 돌파되니까 계속해서 우상향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5일선 꺾이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마이크로 컨텍솔도 한번 상한가 나오고 나서부터 고점 횡보하고 있는데 마지막 거래일 2.5% 상승하면서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인데 요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돌파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요거를 체크하시고 다음은 제주 반도체 요거는 단기적으로 정말 급등을 했다가 마지막 거래일에 조금 강하게 꺾이는 모습 보여줬네요. 특히나 마이너스 9% 하락을 했고 저점은 거의 마이너스 11%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위치 저는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요거는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저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락을 하면서 21선까지 이렇게 만나는 구간을 만들어낼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크윙 요것도 저점 대비 거의 조정 없이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고점에서 횡보하면서 다시 힘을 모으고 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거래일에도 3.5% 상승했고 21선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는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또 요거 좋게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의미 있는 저항 가격 28만원대를 반도체 관련주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금요일 당일에는 8%까지 급등했다가 윗골이 살짝 달면서 4% 마무리 하지만 의미 있는 저항을 돌파됐기 때문에 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살짝 조정 온다면 28만원대 버텨내는지 이 부분 그리고 5일선 따라서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추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요거는 제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라고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추세는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38,000원대 돌파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단기 급등이 저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요 앞에 고점 라인 38,000원을 넘지 못하고 찍고 하락하면서 21선을 이탈했을 때는 쌍봉 모습이 나오면서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고점 돌파인지 혹시나 고점을 찍고 빠지면서 추세 이탈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제우스입니다. 최근 추세가 굉장히 좋죠. 마지막 거래일에 살짝 조정받긴 했지만 아직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구간 급등 이후에 박스권 급등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캔들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동진 세미캠 이것도 저점 대비 거의 조정받지 않고 우상향했다가 거의 한 2주 정도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고점 찍었던 요 매물대까지 다시 한번 극복하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LB세미콘 요 종목도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게 아니라 241선 밑으로 빠지지 않고 5일선을 기다렸습니다. 5일선 기다리면서 그대로 5일선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지 보시고 돌파될 때 의미 있게 장대 양봉 수급 같이 들어오면서 분명히 힘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 조정보다는 5일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네요. 다음은 DIT 이것도 정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로서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도 최근에 많이 받았었는데 하지만 하루 만에 마지막 거래일 5일선 21선 돌파해주는 12% 정도대의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래일에도 21선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고점 라인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요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쭉 내렸을 때 좋은 흐름 나오는 거는 FST죠. FST 급등 이후에 지금 조정을 거의 받지 않고 캔들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금요일에 오버슈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와중에 거래량 또 많이 들어오고 수급도 굉장히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추세는 분명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매수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단 이 추세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드네요. 반도체 관련주들 요즘 워낙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이라면 FST 이전 고점 라인 대략 28,400원대 있네요. 요 구간까지 도착을 할 수 있을지, 도착했을 때 돌파일지,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질지 요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당일에 금요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는 명확한 지지 가격은 24,100원대 이렇게 수평 지지 라인 또 있으니까 요 가격대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지지 반등 나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지 라인, 저항 라인 역시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외의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조정받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요 흐름이 다음 거래일에는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음 거래일에는 또 어떤 반도체 관련 주들이 강한 모습 보이는지 약한 모습 보이는지 체크하면서 제가 전반적인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